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먼저 이번에 치러졌던 9까지 9급 해설을 한번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전반적으로 독해가 많았고 문법 문제는 한 3문제 합쳐서 한 3문제 정도 됐죠. 그리고 한자 문제가 2개 있었는데 표기 한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고 성어가 안 나왔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죠? 그래서 한자 단어 거기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고 독해는 한 문제 정도가 조금 헷갈리거나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나머진 다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가책형을 가지고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순서 재배열 문제. 자, 순서 재배열은 항상 선지를 먼저 보라고 했고요. 선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 자, 1, 2, 3, 4 선지를 보니까 1, 2번은 나로 시작하고 3, 4번을 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와 라를 먼저 읽고 맨 앞에 올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앞에 제시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읽고 이어질 내용으로 나와 라 중에 고르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약물 오남용에 대한 화제를 꺼냈기 때문에 뒤에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오남용에 대한 건데 자, 나를 보시면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로써 오용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일, 남용은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을 가리킨다. 자, 이것은 오남용이라는 것의 개념. 그죠? 오남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야 라는 개념을 알려줬죠. 근데 라를 보면 약물을 오남용하면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오남용의 개념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남용의 악영향, 그쵸? 이의 부정적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즉, 나는 오남용이라는 것의 개념, 라는 오남용의 결과입니다. 그럼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글을 시작하면 맨 앞부분에 개념부터 얘기하겠어요? 결과를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개념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나만 남겨주시고 1, 2번만 남겨주시고 3, 4번을 라로 시작하기 때문에 소거하시면 돼요. 이제 1, 2번 중에 답을 골라야 되는데 선지를 보면 1번은 나 뒤에 다가 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나 뒤에 라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다가 어울리는지 라가 어울리는지를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방금 우리가 라를 읽었잖아? 그러면 지금 나 뒤에 라가 온다면 2번이 맞을 텐데 이 라는 결과잖아요. 일단 개념을 말한 다음에 이거 잘못되면 이런 결과가 와 라고 말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다를 안 읽어봤기 때문에 다 좀 읽고 나서 결정을 해볼게요. 자, 다를 보시면 그러므로가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쓰는 거죠? 결론. 그렇죠? 결론을 내릴 때 쓰는 게 그러므로라고 배웠죠? 그럼 그러므로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설명서를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다는 결론, 지금 무슨 말이냐? 보통 그러므로는 글의 맨 마지막 결과, 가장 마무리할 때 쓰는 결론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뭘 제시했죠? 방향을 제시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는 지금 읽은 방향 제시고 라는 이거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결과 소개 혹은 결과 안내예요. 그러면 자, 오남용에 대해서 먼저 뭐를 했다? 개념 설명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다가 먼저 온다면 두 번째, 그러므로 이런 개념 뒤에 갑자기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 해놓고 그 뒤에 오남용을 하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다 하면 좀 어색하겠죠.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온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약물 먹을 때 혹은 약물 복용할 때 의사나 약사랑 상의를 잘해야 돼 라고 해결한 혹은 방향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맨 앞에 나 뒤에는 다가 오는 게 아니라 라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라에서 안 좋은 결과, 피해 사례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뭐를 하면 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맨 마지막에 주면 되겠죠?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연습해서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잘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항상 소개를 하면 앞에는 개념이나 뜻풀이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했고 모든 글이
보통은 이렇게 뭘 주장하는 글일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해결안이라든지 방향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흘러가는 글들이 일반적이니까 참고하시고 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랬어요. 자, 갑, 을, 병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뭘 분석해야 되나 잠시 선지를 컨닝하면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를 수용하고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갑, 을, 병이 각각 주장하는 바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글이네요. 그럼 읽으면서 여러분이 갑과 을이 같은 의견인지 을과 병이 같은 의견인지 뭐 이런 걸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죠? 항상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디가 포인트일지를 정할 때는 선지를 빠르게 보고 읽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갑부터 읽어볼게요.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계급 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들 많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자, 지금 이 갑은 뭐라고 했냐면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한다는 건 자기 얘기가 아니라 많이들 말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지 자기 얘기가 아니야? 근데 뒤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나 그런데인데 화제가 전환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그러나 혹은 그런데 나는 의문이야 라는 얘기잖아. 의문이라는 건 뭐예요? 의심스럽다는 뜻이잖아. 의심스럽다는 건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현대사회가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의심이 든다 하니까 나는 계급사회인 것 같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갑은 현대사회는 계급사회가 맞다. 현대사회는 계급사회이다. 왜? 계급사회가 아니라는 사람들의 말이 의심스럽다. 나는 계급사회인 것 같다. 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 다음 을을 보죠. 자, 현대사회는 고대나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속지위가 성취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자, 없다고 할 수 없어는 두 번 부정했으니까 긍정이잖아, 긍정. 있다. 그죠?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잖아. 그럼 결국 뭐예요? 귀속지위가 성취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있다. 빈부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한다. 금수저흑수저라는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 빈부격차가 대물림되면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다 했으니까 계급 결정되고 있다니까 을도 계급사회다. 계급이 결정된다. 그죠? 자, 그 다음 병의 이야기를 보죠. 자, 병이 현대사회가 빈부격차로 인해 계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계급사회라고 단정할 수 없어. 저희는 계급사회라고 단정할 수 없대요. 자, 그러면 빈부격차로 인해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왜? 계급사회라고 말하려면 계급체제 자체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각종 문화나 생활 방식 전체를 특정한 계급 논리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는 어렵다. 자, 따라서 결론에 한 번 더 얘기했죠. 현대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자, 병은 계급사회가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갑하고 을은 유사한 입장인데 둘이 유사한 입장인데 병은 얘네들과 반대 의견을 피력했어요. 나는 계급사회라고 생각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다시 갑이 이야기하죠. 갑을 볼게요. 자, 갑이 현대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 뭐야? 갑은 갑만해. 자, 지금 병하고 갑은 지금 여기까지만 읽으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인데 갑자기 마지막에 갑이 병 네가 말한 거 맞아. 문화가 다양하다는 건 맞아 라고 했으니까 병의 입장에 지금 병이 말한 문화의 다양성에 관련해서는 동의했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하지만이잖아. 그럼 보통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거나 토론 같은 거 할 때, 네 말 맞아, 하지만, 요런 말투가 나오면 네 말 맞아는, 하지만은 뒤집는 내용이니까, 맞아, 하지만이면 뒤에는 틀려가 나올 거 아니야. 아니야가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맞다고도 했다가 아니라고도 했다가 왜 이런 거야? 자, 이럴 땐 보통 일부 수용. 상대방의 입장의 일부를 인정하되, 하지만, 그러나 또 일부는 틀렸다고 말할 때 많이 쓰는 형식이고 실제 토론이나 이런 입장 파악할 때 많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하지만이는 일부 동의, 일부 인정 그러나 뒤에 차이점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 생활의 근간은 결국 경제활동이고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했으니까 갑은 병의 그 문화에 관련된 주장은 일부 인정. 그죠? 하지만 그래도 뭐다? 계급사회 아니다. 계급사회이다. 이게 지금 갑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를 보죠. 적절한 거 찾아야 되니까요. 자, 1번.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하고. 자, 갑이 을의 주장 중 일부를 수용한 게 아니라 갑이 병의 주장 중 일부를 수용했죠. 그리고 일부는 반박한 거. 병입니다. 병. 갑이 을 아니고 병이요. 자, 2번.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맞죠? 을하고 갑은 같은 입장이잖아. 계급사회야. 요거 맞네요. 답은 2번이죠. 자, 3번.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자,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 그럼 둘의 결론이 유사하다는 건 입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사한 입장입니까? 아니요. 반대되는 입장이잖아요. X죠. 유사한 결론이라는 건 입장이야. 주장에서는, 토론에서는. 지금 입장이 유사하다? 아니죠. 입장이 상반됩니다. 계급사회 이다 아니다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건 X. 자, 4번.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하지 않지만. 아니죠.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죠. 그리고 을의 주장과도 대립하죠. 왜? 갑과 을이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병은 얘네 둘과 대립합니다. 따라서 다 틀렸고 2번만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지금 이런 우리가 방금 푼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뭐 글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얘가 얘랑 대립하는지, 얘가 얘의 어디 부분을 일부 수용했는지, 얘랑 대립하고 얘랑 대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사고력을 많이 책정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말이 어려워서 어려운 독해가 아니라 조금 더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어주면서 파악, 진짜 말 그대로 문맥 파악이 독해이기 때문에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 3번 문제 문법 문제니까 뭐 요건 우리 표준어 규정 우리 다 책에서 뭐 있는 것들, 그죠?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것들, 뭐 표준어 규정이나 뭐 이런데, 아니면 한글 맞춤법 혼동하기 쉬우나 어휘 뭐 뒤에 덧붙인 거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자, 일단 볼게요. 표준어로 쓰인 거 찾으라고 했죠. 자, 1번 허구헌 아니고 허구한. 왜? 허구하다가 기본형이죠. 우리 표준어 규정 뒤에 더 외워야 되는 단어 할 때 들어있는 단어죠. 그래서 허구하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허구한 날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닭을 통째. 이건 맞죠? 왜? 채 우리 배웠잖아. 째는 통째, 뿌리째, 그릇째처럼 전미사라서 앞에 어근에 꼭 붙여 쓰고 그것까지 모두라는 뜻으로 통째로 하면 통 전부 다. 뭐 그릇째, 그릇까지 전부 이런 뜻으로 쓰이는 접미사잖아요. 이건 맞죠? 세 번째 하마트면도 우리 있잖아. 트면 아니고 뭐지? 터면. 이거 수업 시간에 뭐 기본서에서 많이 봤죠. 네 번째 허리가 잘록하다 아니고 이건 모음 좋아. 잘록하다겠지. 잘록하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다의어 알다 뜻풀이. 자, 다이어. 이건 너무 쉬웠죠? 그냥 이건 위에 있는 해석을 밑에 예문에 넣어보시고 자연스럽게 읽히면 맞는 거고 부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면 어색한 게 되겠죠?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선지 1번부터 봅시다. 자, 그 외교관은 무려 7개의 국어, 7개 국어를 할 줄 안다. 이때 안다는 보기에 기억 보시면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 국어를 7개 국어나 7개 국어나 할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완전 맞습니다. 두 번째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지.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내다. 그럼 니은, 보기에 니은, 다른 사람과 사귐이 있거나 인연이 있다. 당연히 맞겠죠. 자, 디귿.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자, 디귿에 가시면 어떤 일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든 내가 관여하거나 관심 가질 바가 아니다. 완전 맞는 말이죠. 자, 네 번째 리을.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서 질 줄 알았어. 는 질 줄 알았다. 이 알았다는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 그러면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 질 줄을 내 스스로 판단했어야? 질 줄 내 스스로 정했어야? 아니죠.
질주를 내가 어떻게 했다? 추측. 그죠? 이거는 추측의 의미가 돼야지 뭐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건 X가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은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시오 라고 했어요. 자,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누구만 보면 돼? 진행자만 보면 돼. 그죠? 길잖아, 지금 내용이.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진행자 말이 제일 진행자가 한 이야기가 제일 많긴 한데, 아무튼 진행자만 뽑아 읽으시고요. 필요하다면 상대방인 강 교수가 한 말도 그 문제 선지에서 뭐 필요하다면 찾아 읽는 정도, 이걸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는 누구의 말하기 방식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자체만 뽑아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진행자만 보겠습니다. 자, 진행자. 우리 시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내 도심부에서 제한 속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땡땡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진행자가 맨 앞에서는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를 소개했죠. 우리 다음 달부터 우리 시에 도심부에서 제한 속도 조정한다. 이거에 관련돼서 오늘 얘기할 거다라고 화제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진행자의 이야기 보면 바뀌는 제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라고 해서 지금 출연자한테 요구했어. 뭘 요구했죠? 나 오늘 소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진행자가 시의회에서 이 정책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효과를 얻을 거라고 주장하셨나요? 자, 상대방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있죠. 이번에 뭐라고 주장했니?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뭐라고 주장을 한 겁니까? 라고 그 사람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진행자가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방금은 네 입장이 뭐니? 라고 묻더니 이번에는 너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이번에는 반론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입장을 묻고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의 입장은 뭐니? 자, 그 다음에 또 진행자가 그러니까 속도를 10km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인명사고의 예방과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말씀이시군요는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일단 다 들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말투는 그러니까 이렇다는 뜻이죠? 혹은 이런 말씀이시죠? 라는 건 무슨 뜻이죠? 네가 한 얘기 내가 다 듣고 나는 이렇게 요약하고 이해했는데 맞니? 라고 지금 확인 질문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기가 이해한 다음에 상대한테 나 제대로 이해했니? 라고 지금 자기가 그 이해한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라고 정리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이때 그 다음 밑에 진행자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교통체증 유발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제한속도 조정 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 맞군요. 그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군요. 라고 해서 한 번 더 역시나 또 주장을 앞에서 쭉 강 교수가 한 얘기를 다 정리한 다음에 맞습니까? 확인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진행자의 말하기는 다 읽었어요? 자, 선지 보죠. 1번. 상대방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 자, 통계 수치 제시는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은 안 읽었는데 그럼 다 읽지 말고 눈으로 쓱 보세요. 통계 수치 몇 프로, 몇 퍼센트, 몇 명 숫자가 일단 나와야 통계 수치잖아. 숫자 나온 거 어디 있어? 중간에 좀 긴 거 있잖아. 26.2%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거네, 그거. 그럼 그거 바로 밑에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군요 한 아까 그 부분이야. 그럼 이 부분은 뭡니까?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나름대로 풀어 설명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다시 이야기한 거 맞죠? 따라서 1번은 그 내용에 있고요. 두 번째, 상대방의 견해를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맨 마지막에 있었죠?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에서 좋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3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견. 이견이 뭡니까? 다른 의견, 그죠? 다른 입장이 이견이죠? 자, 주장에 대한 이견, 아까 반론이 있었잖아. 반대하는 사람들. 그거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반론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요. 네, 4번.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기 경험. 자, 진행자가 자기 경험 언급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하셔야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은 문법 문제죠. 우리가 배웠던 파생어, 합성어, 단어의 형성 문제네요.
자, 여기 보기에는 직접 구성 요소 이게 뭐더라? 자, 합성어, 파생어, 단어의 형성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단어를 잘라보라고 했죠? 딱 한 번만 잘라서 양쪽으로 나누어진 덩어리를 우리는 직접 구성 요소 혹은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직접 구성 성분 혹은 이 직접 구성 요소를 가지고 접사 어근이냐 어근이냐를 따져서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나눠보죠. 지우개는 어떻게 나눠요? 지우와 개로 나눠야 되겠죠. 새파라타는 새와 파라타로 나누겠죠. 이때 개는 접사입니다. 새도 접사죠. 자, 얘네는 파생어로 묶였어요. 답은 1번이겠죠. 자, 2번은요. 자, 조각과 배, 드와 높이다로 나눠지죠. 자, 조각과 배는 모두 명사 어근이니까 합성어가 될 거고요. 자, 드 높이다의 드가 접사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집밥다는 집과 밥다, 저녁 노을은 저녁과 노을로 나눠질 거예요. 자, 집밥다의 집이 접사니까 파생어일 거고요. 저녁과 노을은 둘 다 어근이니까 합성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풋사과는 풋과 사과,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로 나눠집니다. 자, 풋은 접사니까 파생어가 될 거고요. 돌다 가다는 둘 다 어근이니까 합성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같은 형성, 같은 종류로 묶인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7번은 현대시 문제예요.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럼 이것도 어느 방향에서 감상을 해야 돼? 뭘 포인트로 두고 감상해야 돼? 역시나 여러분이 선지를 먼저 보시고 선지의 흐름에 따라서 시를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선지를 보니까 향토적 소재 활용, 뭐 공간 풍경 묘사,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화자가 표면에 나타난다, 고향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했다. 아, 표현 방법. 내용 파악이 두루두루 다 들어있구나. 자, 근데 일단 향토적 소재,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표면에 나타나는 화자, 고향에 대한 상실감, 시어를 하나로 독립된 연을 구성함. 자, 볼게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자, 마늘쪽 같은 경우는 하나의 향토적 어휘죠. 향토적 소재. 자, 그래서 이렇게 마늘쪽 같이 생긴 소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소년, 낯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 자, 들길 이런 것도 향토적 소재죠. 자, 들길이 있다. 제목이 울타리 밖인데 들길이 있대. 어떤 공간이네요. 어떤 마을이나 뭐 어떤 지역인가 봐. 들길이 있대. 고향의 소녀와 소년과 같이니까 고향의 소년과 소년은 되게 고향이니까 되게 정답잖아. 이제 그런 정다운 애들 같이 낯설지만 사랑스러운 들길이 펼쳐진대요.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자, 뭐뭐이듯 뭐가 어떻게 하듯 뭐가 어떻게 하듯 이게 바로 뭐예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 뭐 아지랑이, 태양, 제비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 제비도 그렇고 아지랑이도 그렇고 자, 이런 전원적인 이 느낌의 뭔가 고향 마을이나 시골 이런 느낌을 좀 주네요. 자, 이렇게 하듯 그렇게 천연이 천연이라는 단어는 하나가 정말로 연 전체의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네요. 자,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울타리라는 것도 상당히 향토적 소재죠. 자, 오래오래 잔광, 자잘한 빛이 눈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아, 들길이 정답게 펼쳐지고 그리고 앞에서 본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그렇게 울타리 밖에 화초가 심어진 마을이 있어요. 예쁜 마을, 별 뜨는 마을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향토적 소재 우리 방금 봤죠? 향토적 소재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뭘 형성합니까? 어떤 마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성하고 있죠? 따라서 1번은 맞고요. 자, 유사한 문장 구조와 리듬감은 우리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뭐뭐이든 당연히 유사한 게 반복되면 리듬은 기본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를 표면에 나타낸다 라고 하면 표면에 나타난 화자는 반드시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나가 등장해야 되겠죠? 자, 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X.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어떤 마을의 정겨운 풍경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고향에 대한 상실감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답은 3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아까 천연이 그게 한 덩어리의 시어인데 한 연이 됐었죠? 그래서 주제의식의 강조란 무엇이냐?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천연이는 천연스럽게
그게 뭐예요? 자연스럽게란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주제와 연결이 되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강조하거나 주제가 지금 고향의 아름다운 그 어떤 마을의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자연스럽다는 이 단어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주제가 좀 더 부각된다 이런 의미겠죠? 좋아요.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자, 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요게 아마 이번 독해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했을 만한, 평균적으로 요게 제일 어렵다고 했을 만한 문제였는데요. 자, 일단 볼게요. 여기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볼게요. 진화 개념에 대해 흔히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인간의 행동은 철저하게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자, 그러면 진화의 개념에 대한 오해, 여기서 이제 오해 잘못 알려진 거의 첫 번째가 뭐야? 인간 행동은 철저하게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 맞단 얘기야, 틀리단 얘기야? 글쓴이 입장에서는 이 생각 틀렸다고. 맞잖아요. 오해하고 있다. 첫 번째 이게 오해다니까. 오해의 첫 번째 내용은 행동, 인간이 하는 행동은 유전적으로 결정. 즉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근데 글쓴이는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야. 유전 때문에 행동하는 거 아니야. 어떤 행동이 유전 때문에 드러나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진화 이론이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이러한 적응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하게 되는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작용, 여기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무엇이요? 읽었는데 문장이 되게 어렵고 예를 들어 말이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주어 서술어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상호작용한 결과다. 뭐가요? 뭐가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이 문장의 주어요. 인간의 행동이죠. 네, 인간의 행동이요. 인간의 행동은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럼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만나서 작용하는 결과. 여기서 두 가지 뭐하고 뭐를 언급합니까? 유전적 적응 성향. 즉 유전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 뭐예요? 유전적인 적응 성향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뭐예요? 환경.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환경. 2번이잖아요. 그러면 유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행동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 위에 첫 번째가 틀렸다는 이유는 행동이 철저히 100%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라는 얘기야. 왜? 글쓴이는 100%가 아니야. 상호작용.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유전만으로 행동이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해야 된다고.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요. 자, 두 번째 오해가 또 나왔어요. 자, 둘째. 어떤 걸 또 오해하고 있냐? 현재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 체계는 오랜 진화 과정에 의한 최적의 적응 방식이라는 생각. 자, 그럼 또 두 번째 잘못된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은 진화 과정에서 최적으로 적응한 방식이라는 생각이다. 즉, 현재 인간들이 먹는 마음 혹은 하는 행동은 최적화된 적응 유형이다. 한마디로 살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면서 최적화시킨 게 지금 현재 인간들의 행동과 마음이란 얘기인데 그거 잘못됐다고. 오해잖아, 오해. 둘째, 오해의 두 번째가 바로 이거다. 그럼 글쓴이는 현재 인간들의 마음이나 행동이 반드시 최적화된 적응 양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아예 항상 맞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가령, 자, 예를 들어. 자, 예죠, 예. 어려운 글일수록 예를 잘 읽으셔야 돼요. 예를 읽으면 구체적으로 이해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자, 구석기 시대의 적응 방식을 오늘날 인간이 지니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즉 오늘날 인간에게까지 구석기 시대의 적응 방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식을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으면 문제점이 생긴대요. 원시 시대에 사용하던 인지적 전략 등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원시 시대의 적응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이 지금 내용 가령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 어떤 환경에 최적화된 적응 방식을 만들어서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모든 환경이나 모든 상황에서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읽었는데 지금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만든 것 찾기예요. 1번.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으로
마음은 유전의 영향으로 결정된다라고 했어?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아까 뭐라고?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상호작용의 결과. 무엇과 무엇? 유전 플러스 환경. 그런데 1번의 앞부분에 행동은 환경의 영향으로야? 아니요. 환경과 유전의 영향이겠죠. X. 2번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환경이 복잡하면 인지전력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는 말 자체가 어디 없어요. 그냥 구석기 시대의 사고방식을 복잡한 사회에 가지고 있으면 그거 문제가 돼라고 맨 마지막에 그냥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뭐 복잡할수록 인지전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말은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3번. 같은 조상을 둔 후손. 자, 여러분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은 뭐가 같아요? 예, 유전자가 같죠. 자, 유전적 요인이 동일해요. 그런데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대요. 그러면 환경은 다릅니다. 자, 유전적 요인 같고 환경이 달라요. 그러면 자, 아까 유전과 환경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게 행동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럼 얘네는 이 두 후손들은 유전은 같지만 환경이 다르니까 환경과 유전이 상호작용하면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당연히 맞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상의 유전적 성향보다 조상이 살았던 환경이 인간의 진화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아까도 항상 얘기했지만 그리고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진화의 방향은 환경에 최적화되는 게 그 진화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진화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즉 모든 진화는 환경에 맞춰서 간다? 아니요. X. 그래서 답은 3번. 3번밖에 없어. 내용을 제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한 문장 한 문장 어려울수록 이해를 하면서 읽어줘야 추론 문제는 이해를 못하면 아예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읽는 거야.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더 모르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말인가? 이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되죠. 그 대신에 짧잖아. 왜 짧겠어요? 생각 많이 하라고 짧지 뭐. 그죠? 생각 많이 하라고. 그죠? 이건 생각해야 되는 글이니까. 특히 이거 봐. 이게 지금 3번이 답인데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은 가정, 사례잖아, 사례.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잖아. 이거 그대로 본문에서 따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나올 때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떻게 어려운 글일수록 생각을 아까 얘기했죠. 서술어 찾고 주어 찾고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차분히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쨌거나 눈으로 읽었으면 답을 써야지. 안 읽으면 차라리 어려워서 난 포기 그럼 빨리 그냥 찍고 넘어가든지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걸 답을 맞추겠다 그러면 꼭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뭐 길지 않아서 사실은 아주 긴 게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시간이 30분, 40분도 걸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길이 조절은 잘했어요. 이 정도면 저는 길이 조절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긴 글이 많지 않잖아. 길이 조절은 잘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긴 문제, 아까 우리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 그건 요령이 없으면 다 읽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의 말하기 방식은 그 사람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되게 빨리 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뭐 어렵지는 않는 거라고 봐. 이 길이나 이런 것들. 다만 문제를 풀 때 어려운 글일수록 뭐 일단 눈에 댔다. 그러면 맞춰야 돼. 너무 어렵다. 그럼 찍고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독해가 많을 거기 때문에 독해가 많을수록 여러분 시간은 더 많이 잡아먹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절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만약에 읽었는데 8번이 한 번 딱 봤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내가 한 번 더 읽으면 이거를 과연 알 수 있을지. 아니면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그럼 어려운 문제는 비워두고 나머지를 다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끝에 마킹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과목마다 마킹을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지는 그건 여러분의 습관에 따라 다를 텐데 요거는 이런 문제들은 남겨놨다가 맨 마지막에 시간 봐서 풀든지 찍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 시간 조절이 돼요. 이거는 100분의 10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요령입니다. 특히 국어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고 늘어졌다가 이거 3번 읽으면 시간 너무 많이 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차라리 나중에 뭐 안 되면 찍더라도 나머지 걸 살려야지. 왜 한 과목만 잘 봐갖고 될 거 아니잖아.
일단 전체적으로 그 문제수가 맞아야 되고 평균이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까다로운 글, 잘 모르겠는 글 그럼 비우시고 9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9번을 보니까 9번도 만만치 않았다. 자, 글자 자체는 쉬웠어요, 9번이. 그런데 한자를 아예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어렵고 한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상당히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일단 보죠. 내가 큰 것만 이렇게 큰 글씨로만 해놓은 거는 여기 딱 한 번씩만,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니까 딱 한 번씩만 설명하려고 글씨를 좀 크게 확대를 해놨어요. 한 번씩만. 자, 일단 볼게요. 한자어로 들어가기 적절한 거. 일단 1번은 선지를 보고 1, 2, 3, 4번. 자, 1, 2번이 같고 3, 4번이 같아요. 가는. 자, 읽어볼게요. 1번은 도, 외, 시라고 적혀 있네요. 법도, 정도 도자에 바깥, 외자, 볼, 시자. 정도의 바깥으로 보다, 즉 기준의 밖으로 보다. 무슨 뜻이에요? 기준의 밖으로 본다는 게. 정해진 기준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 바깥에 있는 걸로 본다는 건 중요하게 본다는 거야? 안 중요하게 본다는 거야? 안 중요하게 보는 거죠. 범위의 밖에 벗어나 있는 거니까 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외시한다는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죠? 그냥 지나쳐보다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 도외시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3, 4번의 백안시, 흰 백자의 눈한자죠? 백안시. 요건 이제 우리 뭐 술술술 한자 책에도 들어있는 단어겠지만 이 단어들은 되게 유명한 한자어들이요. 백안시. 자, 흰 눈으로 보다. 하얀 눈으로 보다. 자, 흰 눈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걸까요? 사람이 노려보면 흰자가 되게 많이 보이죠? 까만 자가 옆으로 돌아가니까 노려보면. 그래서 이게 탐탁지 않게 보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하다. 이게 백안시입니다. 그럼 백안시의 반대가 뭘까요? 백안시의 반대. 백안시는 흰 눈으로 보다. 그래서 되게 막 뭔가 탐탁지 않게 마음에 들지 않게 보다요. 그럼 반대는 백의 반대니까 흑인가 아니에요. 풀을 청자를 써서 청안시라고 합니다. 풀을 청자를 써서 청안시라고 해요. 그럼 청안시는 뭔데? 그 백안시의 반대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흡족하게 보다. 마음에 들게 보다, 만족스러워하다, 그 대상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백안시랑 청안시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어쨌거나 백안. 이건 뭐 고전소설, 옛날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던 거라 고전소설 같은 거 보더라도 백안으로 보아 이런 말도 되게 많아요. 백안이라는 것 자체가 안 좋게 보다, 마음에 안 들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보니까 나의 1번은 식, 먹을 식자의 말씀 원자. 요건 읽을 수 있는데 자, 말을 먹었어요. 자, 말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 자기가 뱉은 말을 다시 꿀꺽 삼켰다고요. 자, 뱉은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런데 마치 안 뱉은 것처럼 다시 꿀꺽 삼키면 어떻게 돼요? 나 몰라라 하고 나 그런 말 내가 언제 했어? 시침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식어는 한 말을 다시 쏙 삼키다. 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2번은 나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더할 첨자. 말씀 원자. 첨언. 첨언이 뭔데요? 말을 덧붙이다. 덧붙이는 말이 첨언이죠. 자, 그 다음에 다는요. 1번이 뭐라고, 이건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모순이죠. 모순. 창모자의 방패순자 모순. 자, 그다음 밑에 2번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배복자의 생각 안자. 복안. 보관이 있다 하면 뭔가 속으로 감춰둔, 해결한 혹은 방법,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관.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1번. 현실을 무엇한 정책은? 자, 현실을 어떻게 하면 실패로 돌아가냐? 도외시할 것이냐? 백안시할 것이냐? 현실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탐탁지 않게 볼 것이냐? 뭐가 맞아요? 중요하지 않게 보다 도외시가 맞겠죠? 그럼 답은 1, 2번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그는 무엇이 잦아 신의를 잃었어. 시건, 즉 말을 어기는 게 잦습니까? 아니면 말을 덧붙이는 게 잦습니까? 당연히 말을 어기는 게 잦아서 신의를 잃겠죠. 그래서 역시 1, 2번 중에선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는 구조적 무엇을 비판하다. 구조적 모순이란 말은 있어도 구조적 보관이란 말은 없어요.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은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관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오프라인이나 대면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실체감이 있는 아날로그적 접촉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이분법적인 용어로 명료하게 분리되지 않는 활동들도 많다. 자, 예를 들어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문자를 주고받음으로써 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뭡니까?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는 온라인, 그 다음에 그냥 대면하는 거, 물리적 실체감이 있는 건 오프라인. 두 개를 각각 따로 나눠서 설명을 했죠, 앞에서. 그 다음 뭐래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분법적으로는 명료하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다, 현대사회는. 왜? 만나서도 디지털 기기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작용, 둘이 서로 왔다 갔다 오프와 온이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한편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저 재밌는 이야기는 오프, 얼굴을 직접 본 것보다 온라인, 대면하지 않은 거, 얼굴을 안 본 사람들끼리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도 있대요.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때 아날로그 상호작용 수단과 디지털 상호작용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오늘날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은 비대면 혹은 대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같은 이분법적 범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상호작용 양식들이 서로 겹치거나 교차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분법적인 범주는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 결국 뭐 이분법적인 범주로 보지 마라. 상호작용하는 거다. 같이 가는 거다. 나누지 마라가 이 글의 핵심이네요. 자,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상호작용 양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 이건 O예요, X예요? 당연히 O겠죠. 맞죠? 나누지 마라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두 번째요.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아까 한편 하면서 두 번째 단락의 앞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비대면이 오히려 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이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4번. 오늘날에는 대면 상호작용 중에 디지털 수단에 의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내 얼굴 보면서 디지털 수단으로 왔다 갔다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반 했는데 역시나 한번 끊었다 가야 되겠네. 자, 좀 더 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머지 반을 또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